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서 벌어지는 변화 알고 계십니까? 42개월, 1600회 비행, 13,000개 성능 항목 검증, 그리고 단 한 건의 중대 사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이제 이 전투기는 개발 단계를 끝내고 2026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첫 양산 물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실험기가 아닙니다. 전시용 모형도 아닙니다. 이제 전력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전력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공중급유 비행 시험이 도입되며 전체 시험 효율이 향상됐고 체계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단축이 아닙니다. 한국 항공 개발 시스템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반도 상공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5세대 전투기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F4 팬텀 그리고 F5 전투기, 수십 년간 영공을 지켜온 노장들이 이미 단계적 퇴역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을 지켜온 전력의 공백, 그 빈자리를 메울 기체가 바로 KF-21입니다. 이 사업이 늦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전력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하늘을 책임질까요? KF-21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완전 스텔스 기체인 F-35 라이트닝2와 비교하면 내부 무장창이 없어 스텔스 기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대신 얻은 것이 있습니다. 유지 비용 절감, 우수한 기동성, 무장 확장성, 특히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에이사 레이더,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교전 정보를 공유합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까지 더해지면 하늘의 눈은 두 겹이 됩니다. 현재 양산되는 블록1은 공대공 임무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적 전투기를 먼저 포착하고 공중 유세를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블록2 단계에서는 공대지 능력과 센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한 기체가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담당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미 블록1 40대 기본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시험 도입이 아닙니다. 본격 전력화의 출발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20대 이상 확보 계획이 거론됩니다. 즉 KF-21은 상징이 아니라 공군 주력 축이 될 기체입니다. 이 전투기의 진짜 의미는 단순 스펙이 아닙니다. 확장성입니다. 성능 개량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 센서 업그레이드, 무장 통합, 전자전 능력 확장, 한 번 완성되고 끝나는 기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단순 도입이 아니라 공군 교리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제 시선을 중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공군 수뇌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운용 개념을 점검하고 확장 구조와 무장 통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구매국에서 벗어나 방산 제조국으로 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KF-21은 여기서 매력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산 무장체계와 높은 호환성, 기체 구조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돼 업그레이드와 무장 통합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수출품이 아니라 같이 키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 공군은 중동에서 가장 현대화된 전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F-16EF, 블록 60, 이른바 데저트 팰컨을 운용하며 미국산 전투기 운용 경험이 매우 깊습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UAE는 한때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외교적 변수로 협상이 한때 중단, 보류되었습니다. 완전 스텔스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자니 가격과 운용 유지 비용이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4세대에 머물자니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위협, 주변국의 전력 현대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UAE가 찾는 것이 바로 균형점입니다. 완전 5세대는 아니지만 최신 에이사 레이더와 네트워크 전투 능력 보유, 기존 F-16 운용 체계와 연동 가능, 무장 호환성 유지, 상대적으로 낮은 획득, 유지 비용, KF-21은 이 조건에 상당 부분 부합합니다.
미국, 유럽산 무장과의 통합 가능성, 개방형 구조 기반의 업그레이드 확장성, 공대공 중심 블록 1에서 다목적 블록 2로 진화하는 구조. UAE 입장에서는 기존 F-16 편대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연결하고 고위협 임무는 스텔스 플랫폼이 맡고 대량 전력 운용은 4.5 세대가 담당하는 혼합 운용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KF-21은 완전 스텔스의 대체제라기보다 전력 다층화의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AE는 자국 방산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이며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 모델에 관심이 높습니다. 만약 KF-21이 UAE의 후보군에 실질적으로 포함된다면 중동 공군 전력 구조의 재편 신호가 됩니다. 사막 위를 날던 F-16 편대 옆에 보라매가 함께 날아오르는 장면. 이 가능성이 지금 조용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동뿐만 아닙니다. 이집트가 장기적으로 전력 다변화를 고민 중이며 남미에서는 페루가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KF-21의 확장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중심,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 강화, 향후 전자전 능력, 내부 무장, 개량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기체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화형 플랫폼으로 설계됐습니다. 중동 사막, 아프리카의 광활한 공역, 남미의 산악지형, 각국 요구에 맞춰 구성 가능한 전투기. 이게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은 판매국일 뿐만 아니라 공동 생산, 공동 운용 파트너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시작은 순수한 기술 자립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KF-21 개발 초기에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파트너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약 20% 수준의 개발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독자 개발은 재정 부담도 크고 정치적 리스크도 큰 사업이었습니다. 해외 파트너의 참여는 재정 분산과 국제 공동 개발 명분을 동시에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압박과 정책 변화 속에서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 이전 범위가 조정되고 참여 비중도 약 7%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위치 변화입니다. 개발 초기의 한국은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시험을 완료했고 양산을 시작했으며 수출 협상을 논의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주도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재정 분산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기술 완성도와 시장 경쟁력이 중심입니다. 이 상황은 위기일까요? 아니면 사업 구조가 정상화되는 과정일까요? 공동 개발의 명분에서 자체 플랫폼의 주도권으로 지금 KF-21은 그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구조에 연결되는 플랫폼, 확장형 설계, 가격 경쟁력, 노후 전력 교체, 공군 세대 전환, 그리고 수출 시장 도전까지 대한민국 항공 전력 구조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42개월의 시험, 1600회 비행, 무사고 기록, 2026년 하반기 실전 배치, 이제 진짜 시험은 시작입니다. KF-21 보람에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날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